87%입니다. 이 숫자는 김 대표가 컨설팅 사무실에서 받아든 첫 번째 진단 결과였습니다. 오너 의존도 87%. 쉽게 말하면 김 대표가 내일 당장 사라지면 이 회사의 기능 중 87%가 멈춘다는 뜻입니다. 30년을 바쳐 키운 회사, 직원 87명, 연매출 230억 원. 그런데 그 회사는 주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사였습니다. 지난 편에서 김 대표는 처음으로 은퇴 컨설턴트를 찾았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사무실을 나섰을 때 그는 무언가 내려놓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컨설팅 계약 이후 2주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미팅 날입니다. 컨설턴트 김 소장은 오늘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을 한 권 올려놓았습니다. 표지에는 단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단 결과. 김 대표는 그 파일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단 결과의 첫 번째 항목은 재무 투명성이었습니다. 김 소장이 재무제표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치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3년치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 세금 신고용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외부 인수자 입장에서 보면 몇 가지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가 어떤 부분인지 묻자 김 소장은 3가지를 짚었습니다. 임원 급여 변동폭이 불규칙하다는 점,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업무 목적이 불분명한 항목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김 대표 개인 명의로 된 거래처와의 계약이 3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들은 공개 재무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틀린 날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는 김 대표의 판단으로 움직였습니다. 규정보다 관계가 앞섰고 서류보다 믿음이 먼저였습니다. 그것이 중소기업의 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강점이 지금 이 순간 가장 큰 약점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김 대표가 고칠 수 있는지 묻자 김 소장은 고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며 최소 1년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 더 무거웠습니다. 김 소장이 조직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빨간 줄이 여러 곳에 그어져 있었습니다. 오너 의존도 분석 결과가 87%라고 했습니다. 김 대표가 그 뜻을 묻자 김 소장은 회사 내 주요 의사결정 중 87%가 김 대표의 직접 판단 또는 승인 없이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업계약, 인사, 자금 집행, 거래처 관리 모두 김 대표가 최종 결제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대표는 대표인 자신이 결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김 소장은 인수자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김 대표가 빠지는 순간 이 회사는 87%가 마비되며 그것은 리스크이고 아무도 그 리스크를 제값 주고 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대표는 그 숫자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87%. 30년 동안 자신이 얼마나 깊이 이 회사에 박혀 있었는지를 숫자로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헌신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헌신이 회사의 가치를 낮추고 있다는 역설이었습니다. 김 대표가 없어서는 안 되는 회사라는 사실이 회사를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 대표가 이것을 낮출 수 있는지 묻자 김 소장은 낮출 수 있으며 그것이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 대표는 한 가지를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의 머릿속에만 있던 것들을 꺼내어 문서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 히스토리, 납품 단가 협상의 기준, 직원별 강점과 약점에 대한 판단, 그 모든 것이 서류가 아닌 경험으로만 존재했습니다. 매뉴얼 작업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업무 정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30년간 축적해온 판단력을 종이 위에 옮기는 일은 자신의 내면을 해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처는 단가 협상 시 항상 처음에 강하게 나오지만 2주를 버티면 반드시 양보한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격 구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 사장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어떻게 문서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이 회사를 자신 없이도 살아남게 만드는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컨설팅 미팅이 끝날 무렵 김 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진단 결과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며 현실을 아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김 대표는 파일을 들고 일어서면서 87%를 몇 가지 낮춰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김 소장은 40% 이하라고 답했습니다. 그 수준이 되어야 오너 리스크 없는 회사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40%. 지금의 절반 이하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수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간 자신의 몸에 새겨진 일하는 방식을 통째로 바꿔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김 대표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변해야 합니다. 회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떠나기 위해서 변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미팅이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김 대표가 자신의 후임자를 찾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내부에서 찾을 것인가, 외부에서 데려올 것인가. 그 선택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이유를 다룹니다.